시너스 죄인들 흥행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 15명의 블루스 아티스트 사연들. 라이언 쿠글러 감독, 마이클 B. 조던 주연의 영화 시너스 죄인들은 할리우드 현지에서 5월 개봉 이후 평단과 흥행 모두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193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한 서스펜스 공포 영화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풍부하게 녹아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 설정, 액션, 음악, 그리고 전반적으로 진솔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스토리텔링을 자랑하고 있다. 현지 음악 비평가들은 시너스 죄인들의 진정한 주인공은 블루스 음악이라는 찬사를 제시하고 있다. 블루스 음악 장르의 기원은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십 년 동안 훨씬 더 정교한 음악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 배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찬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블루스 음악은 신비주의, 신화, 기교, 그리고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감정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원초적인 깊이를 지니고 있다는 풀이를 받고 있다. 감독은 블루스 음악의 뿌리는 깊이 박혀 있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것이라는 소감을 드러내고 있다. 영화 공개 이후 레전드 블루스 기타리스트 버디 가이가 특별 출연했다는 비하인드 사연이 흥행 열기를 부추긴다. 어두운 과거를 잊고 고향으로 돌아온 쌍둥이 형제가 그곳에서 깨어난 악에 맞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린 것이 영화 시너스 죄인들의 스토리. 시너스 죄인들이 블루스 음악의 전설. 버디 가이의 연주가 담긴 쿠키 영상은 영화 메시지를 함축한 장면으로 뜨거운 여운을 선사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모든 예술의 시작은 음악이라며 음악이 시너스 죄인들의 출발점이었음을 밝혔다. 음악 감독 루드비히 고란소는 대사보다 음악이 더 깊은 울림을 줄 때도 있다면서 감독과의 협업이 얼마나 창의적인 작업이었는지를 전했다. 버디 가이는 직접 등장해 과거 블루스 클럽의 열기와 생생한 기억을 들려주고 있다. 67년 전엔 클럽이 너무 많아서 다 못 가봤다라는 그의 증언은 영화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루드비히 고란소는 라이언 감독은 음악을 대사처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며 이번 작품이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삼촌에게 바치는 러브레터라는 점을 강조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나에게 블루스는 모든 대중음악의 근간이다. 또한 공포는 모든 이야기의 근간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작품이 음악과 이야기 모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전했다. 흥행 열기가 이어지면서 현지 음악 비평가들이 추천하는 시너스 죄인들의 삽입된 블루스 음악과 아티스트 기여도를 음미해본다. 1. 로버트 존슨, 악마 같은 델타 블루스 창시자. 블루스 음악을 언급할 때 미시시피 출신 기타리스트 로버트 존슨의 이야기만큼 위대한 신화적 전설은 없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유년 시절부터 하모니카 악기를 자유자재로 연주하면서 성장한 존슨. 기타 연주가를 갈망했다. 동시대 블루스 뮤지션 손 하우스는 그의 기타 실력은 형편없었다고 호평하고 있다. 존슨은 이후 근거지 미시시피에서 잠시 사라졌다. 다시 돌아온 그는 능숙한 기타 연주와 주변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는 음악적 변신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존슨의 음악적 발전에 대해 주변에서는 미시시피 주 클락스데일 교차로에서 악마와 계약을 맺고 재능 있는 음악인이 됐다는 소문도 나돌았다고 한다. 더 그럴듯한 사실은 존슨이 아이크 지머먼이라는 블루스 기타리스트로부터 혹독한 연주 기법을 전수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존슨은 아이크 지머먼 가족과 한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이 이러한 소문이 퍼진 원인이 됐다고 한다. 그렇지만 존슨은 악마에 대한 추측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해라운드 온 마이 트레일, 미앤더 데블 블루스와 같은 곡을 작곡했다고 알려져 악마와의 거래설은 한동안 그의 주변을 떠돌았다. 존슨은 29곡에 달하는 히트곡을 발표할 만큼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삶을 따라다닌 악마와의 거래설은 결국 그의 이른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동정을 듣게 된다.
1938년 존슨은 매독 환자가 됐다는 의심부터 알코올 중독 혹은 존슨이 사귀던 여러 여성 중 한 명의 남편으로부터 독살당했다는 주장까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망하는 불운의 아티스트가 된다. 존슨은 27세에 요절한다. 27클럽은 유명 배우 및 팝 아티스트가 27살에 비극적으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해주는 별칭이다. 지미 핸드릭스, 제니스 조플린, 록밴드 너바나 리드싱어 커트 코베인, 에이미 와인스타인, 그룹 도어즈 리드싱어 짐 모리슨, 록밴드 롤링 스톤 창립 멤버 브라이언 존스, 전설적 블루스 음악인 로버트 존슨 등이다. 로버트 존슨은 27클럽 첫 번째 멤버로 등극된다. 존슨은 27클럽에 속한 아티스트와 마찬가지로 그가 짧은 시간에 구축한 음악적 업적은 전설로 남아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중이다. 지쉬 와일리, 블루스 장르의 유령. 지쉬 와일리가 불러주는 픽 푸어 로빈 클리는 쿠글러 감독이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큰 영감을 주었다고 밝힌 애창곡이다. 로버트 존슨과 함께 블루스 장르 음악을 언급할 때 지쉬 와일리만큼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들려주는 아티스트는 없다는 찬사를 듣고 있는 주역이다. 존슨이 악마와 거래를 했다는 소문과를 달리 와일리는 오랜 무명 생활 때문에 미스터리한 불꽃을 소유한 뮤지션이라는 애칭을 듣는다. 1930년, 1931년 사이 와일리와 동료 음악가 엘비 토마스와 함께 파라마운트 레코드를 통해 컨트리, 블루스풍의 노래 6곡을 취입한다. 이들 노래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애틋한 곡들로 애청받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녹음 이후 와일리와 토마스는 음악계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다. 1960년대에 토마스가 음악 전문지를 통해 몇 번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삶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와일리의 본명은 릴리 메이로 알려져 있다. 지쉬는 별명이었다.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이 녹음 이후 그녀의 삶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때 녹음한 몇 곡의 음반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쩌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음반들은 여전히 블루스 음악 애호가들의 환대를 받고 있다. 그녀의 노래들은 초창기 블루스 음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증거, 음반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음악 애호가들은 단순하지만 아름답게 매료되는 노래라는 호평을 보내고 있다. 음악 전문지 올뮤직은 어떤 장르를 막론하고 이보다 더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배경을 가진 음악가는 없을 것이다는 최상의 수식어를 보내고 있다. 3. 버디가이, 에릭 클랩튼, 지미 페이지 등에게 영향 끼친 정통 블루스맨. 조지 버디가이는 루이지애나 출신이다. 시카고에서 주로 활동한 블루스 기타리스트이자 음악가이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블루스 하피스트 주니어 웰스와 함께 데뷔 앨범을 발표하면서 블루스 음악 장르에 합류하게 된다. 자신감 넘치고 강렬한 연주 스타일과 불독 같은 무대 매너는 키스 리차드, 에릭 클랩튼, 지미 페이지, 지미 핸드릭스, 스티비 레이 본 등 차세대 기타리스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80년대 후반까지 창작 활동과 투어 활동을 이어나간다. 블루스 음악의 진솔한 매력을 전파시킨 주역 중 한 명인 버디가이가 시너스, 죄인들과 맺은 인연으로 영화의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찬사를 듣는다. 가이는 머디 워터스, 하울린 울프, 소니 보이 윌리암슨 같은 블루스 거장들의 영향을 받았다. 선배 음악인들의 탁월한 개성과 정신을 이어받은 그의 음악 스타일은 블루스 후대 음악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중간 링크 역할을 해낸다. 가이는 활발한 활동 당시 블루스 장르 음악이 최대한 오래도록 호응을 받을 수 있는데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욕을 밝혀 공감을 얻어낸다. 4.
B. 킹, 혁신적인 블루스맨. 미시시피 델타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음악에 매료되어 주쿠 조인트와 지역 라디오에서 경력을 시작하며 기타를 독학했다. 킹은 이후 멤피스와 시카고에서 거주하며 공연한다. 명성이 높아지면서 그는 전 세계를 광범위하게 순회한다. 가이와 함께 블루스 기타 연주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인이 라일리 비킹이다. 미시시피 델타 출신. 어려서부터 블루스 장르에 심취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솔로 음반을 발표하면서 프로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아낸다. 킹은 가이 못지않게 차세대 블루스 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스트링 밴딩, 비브라토, 피킹을 적극 활용한 독특한 기타 솔로 기법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슬라이드 없이도 슬라이드 연주를 흉내내는 독특한 독주 스타일은 킹만의 트레이드 마크 연주 기법으로 각인된다. 킹은 1970대 중반까지 매년 200회가 넘는 공연을 진행하면서 라이브 투어의 귀재로 인정받는다. 2015년 80대 후반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꾸준한 공연을 이어나간다. 킹은 로클롤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등록된다. 활동 기간 동안 15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한다. 그의 시그니처 기타 루시를 허리에 차고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열창해 주어 영원히 블루스의 제왕으로 기억되고 있다. 5. 에타 제임스, 감미로운 블루스 보컬리스트. 제임스의 음악 기량은 한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950년대 초창기부터 2000년대까지 제임스는 R&B, 소울, 재즈, 로클롤, 가스펠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면서 최종적으로는 블루스로 귀환한다. 제임스는 아름다운 가창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블루스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찬사를 듣는다. 에타의 음악적 업적은 블루스 뮤직 어워드 17회 수상, 그래미상 3회 수상, 로클롤, 블루스, 그래미 명예의 전당 헌액 등으로 보상받는다. 깊고 음정에 완벽하게 맞는 에타의 부드러운 보컬은 블루스 음악의 아름다움이 어떤 식으로 들려야 하는지에 대한 영원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많은 후대 아티스트와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지사였다. 6. 보 디들리, 스퀘어 기타 독주자. 업템포 블루스 스타일, 날카로운 록앤롤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시대를 초월한 보 디들리가 존재하고 있다. 혁신적인 음악적 토대는 지금도 찬사를 듣고 있다. 미시시피 출신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이다. 보는 특유의 시가 박스 스퀘어 기타를 활용한 다양한 비트와 리듬을 들려주어 유명세를 얻는다. 록 밴드 롤링스톤부터 클래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에게 음악적 감화를 심어준다. 힙합, 팝, 록 등 전반적인 사운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점을 얻는다. 디들리는 음악의 기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트레몰로와 리버브와 같은 이펙트를 사용해서 기타 연주 특유의 사운드를 더욱 풍부하게 다듬은 아티스트로 평판을 얻고 있다. 1958년 데뷔 앨범부터 1996년 마지막 앨범까지 디들리는 시종 강렬하고 일렉트릭한 사운드를 통해 블루스를 비롯한 여러 장르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7. 존 리 후커, 부기 음악 장르의 제왕. 존 리 후커는 부기의 제왕이다. 1948년 블루스 일렉트릭 기타 연주로 음반 활동을 시작한다. 1960년대 들어서는 어쿠스틱 기타 연주에 집중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로클롤 음악에도 참여한다. 1980년 존 랜디스 감독의 블루스 브라더스에 찬조 출연하면서 명성을 드높인다. 오랜 음악 활동 기간 동안 명성은 꾸준히 지속시켜 나간다. 후커는 전형적인 블루스맨을 자처하면서 2001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공연을 지속하는 음악 열정을 발휘한다. 후커는 카를로스 산타나 보니
레이트, 로스 로보스 등 그의 스타일과 재능에 영향받은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 공연을 펼쳐 풍성한 음악 향연을 들려준다. 후커의 시그니처인 토킹 블루스와 박진감 넘치는 리듬, 부기 스타일은 오늘날까지도 블루스의 생명력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음악 비평가들은 블루스 장르를 강력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만드는데 후커의 역할은 지대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8. 머디 워터스, 시카고 블루스 대표 아이콘. 미시시피는 풍요로운 블루스 장르 탄생지. 이곳에서 출생한 워터스는 블루스 장르 음악가들의 계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뮤지션이다. 시카고 블루스 장르 탄생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1950년대 후반 영국으로 이주해 해외에 블루스 음악 스타일의 대중적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낸다. 워터스는 당시 발아하기 시작한 로클롤 스타일의 블루스 장르를 융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롤링스톤, AC, DC, 레드 제플린, 캔드 히트 등 로클롤의 거장들은 워터스를 자신들의 음악 스타일과 구조를 형성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준 인물로 치하하고 있다. 머디는 영화 시너스 죄인들에 묘사된 소박한 시작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하고 생동감 넘치는 블루스 장르를 이끈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들려주고 있다. 9. 하울린 울프, 블루스와 로클롤의 연결고리 제공. 미시시피 출신의 또 다른 블루스 마술사가 하울린 울프다. 시카고로 건너가 블루스와 로클롤을 융합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낸다. 하울린 울프는 예명, 본명은 체스터 아서 버넷이다.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 트레이드마크다. 거친 소리와 큰 체구는 블루스 사운드를 어쿠스틱 뿌리에서 마치 전기, 기관차처럼 역동적인 사운드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칭송을 듣는다. 울프는 어린 시절 블루스 음악의 선구자 찰리 패튼에게서 블루스를 전수받는다. 샘 필립스, 선 레코드 그리고 시카고의 체스 레코드에 소속된 밴드들과 협연 음악 작업을 시도한다. 울프는 종종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연주 기법과 접근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음악, 영혼을 쏟아부었다는 풀이를 받는다. 블루스 장르의 초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낸 음악인으로 평점을 얻고 있다. 10. 빅마마 손톤, 우렁차고 위풍당당 보컬리스트. 블루스 음악계에는 살아생전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음악 혁신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빅마마 손튼도 이런 안타까운 음악인 중 한 명이다. 손튼은 모든 상징적인 블루스 연주자에게 필요한 영혼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제니스 조플린 같은 가수들의 관심을 끌어낸 우렁차고 위풍당당한 목소리 소유자였다. 조플린은 1960년대 손튼이 작곡한 볼앤 체인을 취입해 불멸의 히트곡으로 만든 주역이다. 손튼은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몇 년 앞서 하운드 독을 발표해 이미 유명한 노래로 만든 실력파이다. 손튼은 많은 히트곡을 냈지만 출판권을 유지하지 못했다. 54세의 나이에 빈털터리로 세상을 떠나 빈민 지역 무덤에 묻히는 불운을 당한다. 시너스 죄인들과 같은 블루스 장르 음악을 선곡한 영화가 폭발적 성원을 받고 있는 2025년 기점. 손튼과 같은 블루스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1. 시스터 로제타 타프, 가스펠과 로클롤 자유자재 구사. 빅마마 손튼과 함께 시스터 로제타 타프는 블루스 음악 초창기 토대를 구축해준 뮤지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스펠과 로클롤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타프는 척 베리, 티나 터너, 조니 캐시, 칼 퍼킨스 등 유명 아티스트들에게 음악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보컬과 작곡 실력 외에도 타프는 일렉트릭 기타 독주를 통해 이 분야의 중요한 선구자로 공인받는다. 타프는 녹음 시 일렉트릭 기타의 강한 디스토션을 사용한 최초의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주목받는다.
육현 기타 연주 실력은 영국 블루스와 일렉트릭 블루스라는 두 가지 장르가 탄생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낸다. 그녀의 대표곡 중 한 곡인 다운 바이 더 리버사이드는 미국 의회 도서관의 국가 녹음 등록부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2018년 타프는 그동안의 음악 업적을 인정받아 로큰롤 명예 전당에 헌정된다. 12. 찰리 패튼, 델파 블루스 선구자. 기쉬 웨일리와 함께 찰리 패튼은 파라마운트 레코드사 전속 가수로 다수의 노래를 취입한다. 패튼은 미시시피 출신. 머리 뒤로 기타를 연주하는 기법은 지미 핸드릭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기타 실력을 뽐내며 무대를 장악했다는 것은 음악계에 늘 회자되는 전설이 되고 있다. 패튼은 로버트 존슨, 선하우스, 하울린 울프, 팝스 스테이플 등 초창기 블루스 뮤지션들에게 많은 음악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음악적 업적으로 인해 최초의 록앤롤러, 델타 블루스의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듣는다. 영화 시너스, 죄인들에서 찰리 패튼의 기타 연주 장면이 삽입되면서 그의 음악적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킨다. 13. 지미 핸드릭스, 요절한 기타 연주 거장. 로버트 존슨처럼 지미 핸드릭스 역시 너무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악명 높은 27클럽 일원이 된다. 지미는 기타 연주 및 가창력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되기도 전에 빛을 잃은 불운의 뮤지션이다. 지미는 블루스, 로큰롤, 사이키델릭, R&B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여전히 음악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타는 지미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단순한 악기가 아닌 그의 신체 일부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담아 연주해 주었다는 격찬을 듣고 있다. 지미는 1960년대 후반부터 출연한 사이키델릭 록 탄생의 발판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그의 음악적 토대는 철저히 블루스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지미 핸드릭스가 하늘로 치켜 세우면서 기타 연주를 했던 감정의 정수는 머디 워터스나 하울린 울프가 시작한 도시적인 시카고 스타일의 일렉트릭 블루스 토대를 제공했다고 전해진다. 14. 라이트닝 호킨스, 크로스오버 컨트리 블루스 개척자. 텍사스 출신 사무엘 존 라이트닝 호킨스. 블루스와 컨트리 음악의 크로스오버 음악을 대중화시키는데 일조한다. 스티비 레이본, 행크 윌리엄스 주니어, 타운스, 벤 잔트 등 다양한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호킨스와 그가 구사했던 음악에 대한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블루스라는 주제와 늘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그의 노래는 들판에서 일하고 체인갱을 드나들며 화물을 타고 다니거나 캠프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삶을 소재로 해서 공감을 얻어낸다. 호킨스는 작곡에서부터 기타 연주 방식까지 독특하고 시그니처한 방식을 시도했다. 호킨스는 세상 모든 주제를 블루스 가락으로 풀어낸다. 1980년 블루스 음악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15. 소니 보이 윌리엄슨,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 소니 보이 윌리엄슨의 음악 여정은 매우 흥미롭다. 블루스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그 실력을 꽤 잘 발휘했던 두 명의 소니 보이 윌리엄슨이 있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에는 블루스계에서 명성을 쌓는다. 그 후 알렉 포드 또는 알렉스 포드라는 이름을 가진 역시 뛰어난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였던 인물도 소니 보이 윌리엄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1940년대 초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 대립했다고 알려진다. 1940년대 후반 소니 보이 윌리엄슨 1세는 강도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는 불운을 당한다. 윌리엄슨 2세는 하모니카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윌리엄슨이라는 이름과 더욱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벤 모리슨부터 에릭 클랩튼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알려졌다.